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해서 요즘 정말로 많은 책들을 사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요. 다 공통점으로 하나같이 책을 읽어라. 무조건 책을 읽어야 살 길이 나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책들을 소개해드린 영상들을 모아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 책을 보고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영상만 보시고 영상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은 것과 같으니까 끝까지 영상 보셔서 삶에 적용한다라는 측면,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입니다. 풍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부자의 삶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역시나 여러분들을 부자의 삶으로 안내해드릴 겁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멋진 공간에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 부의 풍수 매주 진행되는 이 라이브 특강을 무제한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 멋진 공간에 멋진 회원님이 되어서 멤버십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오늘 설명드리는 책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경제 그리고 각종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는 건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해 나갈 수 있도록 컨텐츠를 준비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엑시트라는 책입니다. 송 사무장님이 쓴 책인데요. 부동산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송 사무장님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최근에 송 사무장님이 만드신 그 행크 에듀에서 인터넷 강의도 여러 개 수강을 했고요. 또 이렇게 책까지 읽게 됐는데요. 진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지금 새롭게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뭔가를 하기를 바라시는 분들, 고정된 일이 아니라 뭔가 나만의 파이프라인,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책을 보시면 진정으로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같이 소개해드리고 그럼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부자가 되려면 인생의 한 시기는 혹독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에 2-3시간 정도 부자 되는 공부를 꾸준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3년이 지나면은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핵심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정말 어떤 부동산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삶에 있어서 준비를 하는 것들, 내가 목표로 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을 위해서 한 번쯤은 정말 처절하고 치열하게 그래서 나를 넘어서 본 적이 있는 그 경험이 정말 그 사람에게는 큰 부와 명예를 안겨줄 수 있는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었는데 또 이렇게 책에서 언급을 하시니까 또 되게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고시 공부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고시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치열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그 아쉬움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가 준비했던 것을 넘어서지 못했을 때 그것을 내가 뛰어넘느냐 아니면은 현명하게 길을 바꾸느냐 하는 것은 나의 현명한 판단에 있는 거죠.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나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내가 목표를 딱 하나를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정했다라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달려나가야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삶, 더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길을 선택을 했지만은 그 다른 길에 들어서서는 더 많이, 더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면은 진정으로, 그리고 그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맞다라면은 혹독하고 치열하게 나를 갈고 닦는 그 과정을 꼭 겪고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 기간이 길더라도 절대 조급하지 말고 공부를 완성한 다음에 투자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투자를 공부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내 마음에 있어서 어떤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제가 대학원에 다니는 동기를 통해서 강릉에 하고 있는 모 사업에 대한 그 투자를 또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물론 되게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솔깃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자금적인 상황도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이것은 진행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기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내가 공부가 되지 않고 그곳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확신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 아무리 설령 내가 그걸 사고 나서 100%, 300%의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반복되면은 또 다른 곳에서는 실패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부정확함이 나중에 큰 실패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 돈을 공부하시는 분들,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꼭 머리에 유념하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나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다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 뭐 큰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고 조금 더 윤택하고 하루라도 빨리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모두가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간을 잘 활용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환경 하에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기획자의 사고를 갖게 되면은 본인이 기술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분야에서든 도전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기획자는 자신이 상상한 것은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정해진 틀 안에서 일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지내면서 느꼈던 거는 항상 조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톱니바퀴처럼 흘러가야 되고 나는 그 톱니바퀴 중에 하나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톱니바퀴가 아니라 뭔가 더 다른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큰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을 많이 느꼈었고 지금은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바라는 대로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물론 각자 성향도 다를 것이고 각자 준비하는 것들도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것으로 온전히 뛰어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풍수지를 공부하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새로운 이런 부동산 풍수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기획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기술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술은 정말
모르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고 모든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 문제, 살면서 큰 법률 문제를 안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법률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거나 그런 법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적당한 비용을 들여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나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돈을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자본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더 생각을 하고 내가 기술을 배우는 시간보다는 기획을 하는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할애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기술을 맡는 사람보다는 내가 기술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획자가 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는 게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필로그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트랙에만 집착하는 현상은 트랙 속에 갇힌 학생과 그 트랙 위에 있는 선생님 그리고 이 경기를 지켜보는 학부모 대부분이 자본주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특히 우리 2030 세대들이 모두가 정말 지금은 또 올해는 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은 절반 이상의 대다수의 2030 세대들이 공무원 시험에 집착하는 그 과정과도 똑같은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정이라는 게 진정으로 우리가 안정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건가? 특히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 그리고 안정적인 복지, 안정적인 연금, 그거를 생각을 해서 다들 공무원에 들이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이 연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냐 없냐라는 의문점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노동과 그 시간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월급과 그런 한정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씩 이제 젊은 세대들이 체감을 하고 이래선 안 되겠구나.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공무원이 된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중 대부분이 새로운 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터지게 몇 년을 골방에 썩어가면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한 길이 정말 내가 바라던 안정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이것이 진짜 안정적인 게 맞나라는 의문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된 게 뭐냐면은 안정을 택하면 택할수록 불안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내가 보기에 안정하다라고 뛰어드는 그 길은 이미 내가 진입을 하게 됐을 때는 불안정해질 요소가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외부에서 바라봤기 때문이지 설령 그 안전이라는 지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그 안에는 불안정한 요소가 있게 된 겁니다. 즉, 내가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한 요소로 들어가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게 지금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잘해봐라 응원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낸다든지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굳이 그 길을 택해야겠냐라고 먼저 한번 의문을 가져보라라고 권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돈을 공부하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돈과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 삶을 잘 운용하고 잘 경영하고 기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이 송 사무장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책은 정말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저는
한 번씩 계속 정기적으로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계속 제 마음을 다독여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책을 뭐 어떤 당연히 작은 채널이니까 홍보를 받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좋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네, 많은 책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책 한 권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어떠한 책을 읽든 간에 이 책 안에 딱 한 줄만 감명 깊게 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책을 읽으시면은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되는 독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0억을 벌 수 있는 공식에 대해서 이 책에 녹여놓았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사례 한 가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고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좋은 아파트란 집값이 오를 만한 그런 지금은 저평가된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억 5천에 아파트를 주고 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년이 지난 지금 무려 10억에 가까운 금액이 된 거죠. 자,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 그럼 10억에서 3억 5천 빼면 얼마죠? 6억 5천을 벌었네요. 이거는 단순히 부동산이 값이 올랐다는 측면만 본 거고, 그 3년 동안 두 부부에게 일어났던 일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남편은 잘 다니던 대기업에서 잘리게 되고요. 계약직을 전전하게 되고 점점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끌어모아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게 그만 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도 앓게 되고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도 안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자그마치 6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그 3년 동안 그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경제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6억 5천만 원보다 더 벌었을까요? 아니면 6억 5천만 원보다 더 많은 그런 간접적인 비용이 나가게 됐을까요? 저는 바로 이 점에서 착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들이 바로 집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아마 보통 40대 이상의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내가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나에게 피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관심을 두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풍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미리 줄여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이제 이 책에 녹여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책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은 100억 그 이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나가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가 100년을 사는데 100년 중에서 피치 못한 사고들, 나쁜 일들, 그것들을 줄여나가기만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큰 경제적인 이득이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어놨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풍수 책을 보면은 정말 이해도 안 되는 이론들을 막 적어놨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인들이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제 책에는요, 그런 어려운 이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풍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심지어 내 집을 직접 찾을 수 있는 아파트 풍수지리 핵심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은 풍수 인테리어 지식들이 넘쳐나지만 그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점이 없는데요.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 책 안에는, 부의 풍수란 책 안에는 저와 저의 스승님이신 우리나라 대통령 풍수 전문하신 유일한 풍수 전문가 그 천성조 풍수 마스터님과 함께 출장을 나갔던 실제 고객들의 사례를 기반해서만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내용들, 그렇지만 정말 현실 속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제가 이 책에 적어놨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내가 풍수 하나도 모르는데 이 책 봐도 될까요? 하는데 이 책은 진짜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정말 잘 썼습니다. 정성 들여서 잘 썼으니까 누가 보든 상관없고요. 풍수를 모르는 사람도 풍수 전문가보다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재미없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젊은 사람입니다. 이 젊은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던 풍수에 대한 것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풀어낸 가장 첫 번째 현대 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풍수는 미신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면 됩니다. 이 책 굳이 이 귀중한 시간에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번째로 네가 그렇게 잘 아냐? 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알진 않는데 근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더 많이 학식적으로도 깊고 경험도 훨씬 더 많이 쌓았습니다. 양택 풍수뿐만 아니라 음택 풍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고 실제 현장들을 무수히 많이 공부해왔기 때문에 음택, 양택, 우리나라 외국의 풍수를 아울러서 모든 것들을 쉽게 녹여낸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책은 현재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많은 인터넷 서적에도 판매되고 있고요. 제가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할 테니 여기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부의풍수라고 검색하셔도 책이 검색이 되고 쉽게 이 책을 구입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에이, 그럼 뭐 결국 책 홍보하러 나온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쓴 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이 2만 원도 되지 않는 책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그 삶의 지혜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정말 막대한 것이고 제가 뭐 그냥 100억을 가져다 준 인생을 쓴 게 아니라 진정으로 100억을 그 이상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의 책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늘 저와 인연되시는 모든 분들이 잘 사셨으면 좋겠고요. 저 마스터님이 항상 고객들에게 출장을 갈 때마다 매일 아침 오늘도 한 집안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그대로 이 책을 쓰면서도 녹여냈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겠지만은 그 넘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평안하게 내가 사는 터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정말 좋은 정보는요. 바로 아파트를 고를 때 어떠한 기준으로 찾느냐라는 거에 대한 겁니다. 단순히 제가 아파트 풍수지리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특별히 또 다른 책을 같이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우선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이 영상은 어떤 다른 광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읽어보고 진짜 좋았던 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책은 바로 이 우리 아파트 딱 100채만 보러 가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제목만 봐도 뭔가 되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아파트 100채만 보면은. 이 책이 지금 2022년도에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특히나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책을 볼 때는 그 책이 언제 나왔는지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체 시장이 급격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이 언제 나왔는지를 유심히 보는 편인데 여기 2022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자분께서 아파트 100채 혹은 더 보셨겠죠. 그렇게 열심히 아파트를 보면서 생긴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소개해 보면은 6번의 아파트 투자로 70억대 자산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은 모은 돈으로 이제 10년 일정으로 해서 세계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만 38세의 부부가 동시에 사표를 던졌다고 하네요. 네, 대단하죠? 네, 대단한데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실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실천의 기준 지금 바로 제가 PPT로 잘 정리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실 때 유념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아파트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부 요인,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단지 안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 그리고 단지 밖에서 고려해야 될 그 외부 요인들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파트 진 풍수 강의를 현재 2기 진행하고 있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그 내용도 아파트 투자와 명당이 다른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명당의 아파트가 투자로 의미가 있는 건데 우선 그분께서 밝히신 내부 요인을 보면은 경사도, 아파트 지형의 경사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경사가 가파르면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사람이 좋지 않다는 거, 그러면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은 당연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층, 향, 뷰, 타입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매물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보는 그 아파트의 세대 수도 상당히 중요하죠. 나홀로 단독 아파트일 경우에는 그 매매가가 처질 수가 없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단지가 고급화되어 있는지, 특히 요즘 사람들 그런 고급화된 거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죠.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내 마음만 흡족하다면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고급스러운 것을 취하는 것이 요즘의 형태인 거고 그것은 주거에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평형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죠. 단독 평형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20평부터 50평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거나 그리고 내가 보려는 특수한 그 매물이 몇 평인지 만약에 대형 평수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서 그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 몇백 가구 안 되는 그 작은 아파트 단지들이 여러 개 모여 있어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작은 단지라면은 대단지 옆에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아파트가 연식이 어떠한지 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내부 요인으로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외부 요인을 같이 살펴볼 것 같으면은 근처에 지하철역, 물론 서울을 기준입니다. 지하철역이 얼마나 도보로 떨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걸어서 뭐 2, 30분 걸어서 갈 수도 있으면은 여기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걸어서 뭐 10분 정도, 멀어도 15분 정도라고 했을 때 이게 역과 가깝다,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의 인프라, 각종 대형 마트부터 해가지고요, 영화관, 문화시설, 뭐 그 외 기타 등등 해가지고 내가 생활의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그 주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직주 근접이라고 해서 내 직장과 주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대중교통이든 자차든 이용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가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 직주 근접의 의미가 자가용을 위주로 하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니까요. 그리고 중소기업 밀집 지역과의 거리가 어떠한지, 이건 이제 근처에 직장이 많아야 사람도 많고 그랬을 때 그 매물에 대한 그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초등학교의 거리, 초품화라고 하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 학원 밀집 지역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인근 신축 공급 여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가장 부동산의 기본적인 거죠. 공급되는 게 많다라고 한다라면은 일시적으로 집값이 살짝 떨어지고 또 같이 또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점을 잘 참고하셔야 되고, 서울 분들은 특히나 그 아무리 멀다고 하더라도 지하철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뭐 지하철로 30분, 40분 만에 갈 수 있는 강남 거리다라고 한다면은 그 강남이 주는 메리트, 직장도 그렇고 문화적인 것도 다른 인프라도 그렇고 많은 게 있는 거죠. 이런 내부 요인, 외부 요인을 아파트 100채를 넘게 보면서 저자분께서는 정리를 해 주셨고, 이렇게 정리한 부분과 그리고 제가 풍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거의 동일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될 것, 바로 아파트 입지에 대한 공부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부터 돌아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이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저도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멀리 보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집부터 돌아보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내가 잘 살 수 있는 집,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집, 그런 집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